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피부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높으실 텐데요. 요즘에 가을 하늘처럼 맑은 피부, 우리 모두의 소망일 텐데요. 어떤 분들은 젊어서 그렇게 고왔었는데 어느덧 주름지고 꺼지고 칙칙해진 얼굴을 보면서 허무감까지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노화와 탄력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피부 노화 모두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좀 설명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나이 들어서 뭐 주름지고 또 처지고 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피부가 노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피부 노화란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변화는 서서히 주근깨, 검버섯, 이런 잡티들이 늘어나고요. 또 모세 혈관들이 늘어나다가 점차로 모공도 늘어나고 또 잔주름도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피부에 가장 중요한 콜라겐 성분들이 점차 양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인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동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상당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음. 또 어떤 분들은 또래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더 많이 늙은 분들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이런 노화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같은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겠죠. 네. 하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흔히 나이 들면서 술, 담배 많이 하신 분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 바깥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흔히 더 빨리 늙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 노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햇빛 속에 숨어 있는 자외선인데요. 특히나 이 피부의 탄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볼륨이 줄어서 그런 건데, 또 급작하게 살을 뺀다든가 해서 지방이 줄어도 그런 노화가 나타납니다. 30대부터 벌써 이제 얼굴, 눈가에 주름이 와서 걱정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대요. 여성분들 보면은. 또 5, 60대 되신 분들은 밑에 얼굴이 이렇게 처져서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피부 노화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탱탱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나이 든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상인 사람들도 갑자기 다이어트를 했을 때 20대 전까지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피부가 처짐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30이 넘어가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갑자기 늙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 변화를 이 조직을 보면서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었을 때의 피부는 이런 식으로 피부 전층의 콜라겐들이 빽빽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탱탱하다는 말을 듣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햇빛을 많이 쬐는 위쪽부터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콜라겐 변성이라든가 탄력 소모의 변성으로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형태를 보면 젊었을 때 이런 둥그스레한 얼굴들이 볼륨이 줄어드니까 꺼지게 되고요. 꺼지게 되면 이 옆모습을 보면서 꺼진 부분들이 밑으로 흐르게 되죠. 이런 볼륨이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참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꺼진 얼굴을 다시 당기는 얼굴들이 젊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분은 어떤 사진 같습니까? 네. 시술 전 사진이고요. 시술 후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앉았을 때 모습과 누웠을 때 모습을 비교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네. 이만큼 피부의 탄력, 즉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앉았을 때 피부의 중력 때문에 이 중력이 밑으로 당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햇빛도 조심해야 되고, 역시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피부 노화를 치료할 때 레이저 치료가 주다, 저희들이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뭐 IPL도 들어보고, 써마지, 뭐 울세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가 잘 되는데, 또 치료가 하기가 힘든 것이 피부가 탄력성이 떨어졌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피부의 초기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잡티 주근깨는 IPL이라든가 다양한 시술로서 간단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탄력을 치료하려고 보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수술적인 시술로서 안면 거상술이라 그래서 귀 앞으로에서 수술로 당겨주는 이런 시술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수술을 꺼려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방법들을 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그런 시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써마지라든가 울세라 이런 시술들을 다양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레이저를 통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수술과는 다른 이런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수술에 따른 그런 멍이라든가 또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시술 후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면 수술처럼 바로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하면은 우선은 맑은 피부 원하고 싶다. 또 탱탱한 피부 원한다. 이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써마지 치료 이것이 피부과의 핵심 치료법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치료 효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7, 8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써마지인데요. 네. 써마지 시술은 이 레이저가 아니라 고주파 열을 통해서 늘어난 콜라겐 변화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아하. 그래서 시술 후에는 피부 톤이 맑아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모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네. 시술 원리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네. 피부에 보호하는 그런 냉각 스프레이를 뿌림으로써 피부 표피면은 보호를 하고요. 이 레이저 RF를 통해서 깊은 고주파열을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런 변성이 나타난 콜라겐들이 다시 변성된 것은 퇴화가 되고요. 네네. 그 자극 때문에 새로운 콜라겐들이 만들어져서 피부의 복원을 일으키는 시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자료 화면 있으면 좀 보시면서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도식적으로 한번 사진을 보신다면 써마지는 피부 진피층 하에 피하 지방층까지 이런 깊이를 새로운 콜라겐들로 만들어주는 또 새로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그 시술 후에 조직 검사를 보면 이 나이가 들면서 듬성듬성해지는 이런 콜라겐들이 더 많아지고 빽빽해지면서 피부에 탄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술 효과를 보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턱선이라든가 입가의 팔자주름, 눈가의 주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분도 2번 치료한 뒤에 턱선이 많이 반듯해지고요. 팔자주름이나 눈밑 주름들이 많이 탄력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눈 위쪽에 탄력을 주는 시술인데요. 네. 이 눈 이마에 이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신 분인데 그래서 눈꺼풀이 덮이죠. 이럴 때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이런 써마지 시술을 했을 때요. 눈썹 높이가 높아지고 네. 눈이 좀 더 시원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얼굴 피부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알고 싶고요. 또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나 지속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쭉 시술을 해왔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하, 다행이네요. 예.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나타난다면 잘못 시술했을 때 같은 부위를 반복한다든가 하면 그 부위가 좀 꺼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안전하고요. 시술 효과는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들은 보통 2년 이상 지속됩니다. 하지만 노화가 또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 노화를 유지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시술을 하게 되면 효과를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은 피부 자체 탄력성도 떨어지셨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근육도 늘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까지 탄력 있게 탁 업시켜서 탱탱한 얼굴로 만든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이 초음파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하이프 나이프라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즉 포커싱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파괴시키는 그런 하이프 나이프 방식의 암 치료 방법을 피부에 적용시킨 것이 울세라라고 하는 시술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 울세라 시술은 초음파인데요. 네. 보는 초음파로 피부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밑에 지방 밑에 있는 근육을 타겟을 해서 피부 위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네. 근육층에만 포커싱을 둬서 그 부분만 이 피부에 탄력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울세라 시술입니다. 아하. 근육에 직접.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줘서 역시 업을 시켜서 좋게 할 수 있는 치료다.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치료하신 사례가 있으면 좀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울세라 시술은 초음파 젤을 바르고 초음파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직접 층을 3mm에서 4.5mm 깊이의 이 팁을 적용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에 이런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 부위는 수술은 필요한 부위 전체를 부분적으로 잘라낸다면 이 울세라 시술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필요한 깊이의 근육층이라든가 진피하층을 초음파로 피부 전체를 치료하기 때문에 얼굴 전반적으로 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로서 이 당겨지지 않는 부위까지 얼굴 전체를 시술을 함으로써 전체의 탄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 시술 후에는 보통 3개월 후에 새로운 리모델링이 나타나서 이 재생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새로운 콜라겐들이 만들어지고 네. 피부 재생이 나타나는 것이 이 치료의 효과입니다. 임상 사진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이분처럼 이 수술로서 6개월 전에 수술로서 얼굴을 당긴 환자분인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섹터가 이 부분까지는 당겨지는데 입주위나 턱주름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를 쏘이기 때문에 그런 부위까지도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3개월째 모습인데요. 턱선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늘어난 탄력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분은 턱선의 주름을 보는 건데요. 턱선이 이렇게 늘어나신 분이 탄력이 나타나서 좀 더 팽팽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목주름이 굉장히 많고 늘어나 있는데요. 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좋아지더라도 좀 한계점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된 걸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마 부분인데요. 이마 부분도 이 눈썹을 뜨는 이마의 근육들이 늘어나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가 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마를 당김으로써 이렇게 피부의 탄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쌍꺼풀이 커진 걸 볼 수 있죠. 눈밑 주름들도 많이 탱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썹도 올라가고 쌍꺼풀도 커지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시술을 해보면 한쪽을 시술하고 보여주면 서로 차짝이 나타납니다. 네. 그거는 바로 나타나는 효과고요. 장기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저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이제 이렇게 노화된 피부 주름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러, 지방이식 또 실로 하는 앞토스 리프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나이가 들어서 늘어난 피부에는 잘라내는 안면 거상술이겠지만은 흉터라든가 또 인상이 바뀌고 사회생활에 좀 벽기가 늦다는 점 때문에 수술을 꺼려 하실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수술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앞토스라든가 이런 미라클 리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간단히 바늘로 실을 통해서 당겨주는 그런 실 리프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상대적으로 없고 바늘 자국만 보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당긴 다음에 너무 늘어나거나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당겼다 그래도 볼륨이 좀 채워져야 도톰하게 젊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좀 운다고 그러죠. 네. 피부가 운다는 느낌이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부가적으로 실로 당긴 다음에 지방 이식이라든가 필러 이런 걸 같이 시술함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늘어진 것뿐만 아니라 볼이 푹 꺼진 것 때문에 또 환자처럼 보인다 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피부의 볼륨 문제가 오늘의 포커스인데요. 네네.
나이가 든단 말은 결과적으로 지방이 준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과정인데요. 지방이 줄고 또 피부에 콜라겐들이 줄면서 앉거나 서게 되면 중요 때문에 밑으로 늘어나죠. 네네. 그런 탄력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좀 더 젊었을 때하고 완전히 나이가 들었을 때를 비교한다면 볼륨이 줄어든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이 여기 있어야 될 지방이 꺼지고 밑으로 흐르죠. 여기에 있는 지방이 마찬가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주름보다는 더 크게 이렇게 노화가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심지어 뼈까지도 노화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뼈의 구조를 한번 본다면 젊었을 때는 탱탱하고 강하고 굵은 뼈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뼈가 가늘어지고 얇아지고 또 밑으로 흐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 형태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런 변화를 이 피부 노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피부 볼륨, 이걸 조금 이렇게 옛날처럼 좀 생기 있게 좀 업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직접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자극해주는 어떤 주사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시술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톡스나 필러 또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피부의 젊음을 또 볼륨을 키웠는데요. 네네. 최근에 또 물론 이 주사가 나온 지는 한 50년이 됐습니다만은 10년 전부터 이 미용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폴리엘 락테이트, 즉 이 과당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피부의 콜라겐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즉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그 세포가 자기 피부에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네. 이 피부에 노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부위, 이런 관자놀이라든가 눈밑, 팔자, 또 턱선, 이런 부위에 있는 뼈까지 같이 주는 부위입니다. 네. 또 이 피부에 볼륨이 주는 부위는 팔자주름, 이 볼살, 이런 데가 많이 줄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필요한 콜라겐들을 만드는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주사를 놨을 때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분처럼 이 얼굴 형태의 탄력은 있지만은 볼륨이 없어서 나이 들어 보일 때는 필요한 부위에 주사, 방금 말씀드린 그 자극제를 맞게 되면 이렇게 점점 얼굴 형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을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입가라든가 또 턱선이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신 것을 볼 텐데요. 피부 자극제를 줘서 콜라겐들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젊었을 때처럼 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처진 이런 팔자주름이라든가 입가에 꺼진 부분들 관자놀이에 주사를 맞게 되면 이 탄력이 만들어지면서 꺼진 부위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얼굴에 주름이 있다든지 또 꺼진 관자놀이 볼, 이런 경우에 또 팔자주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톡스라든지 필러, 지방 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술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차이점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전체의 형태를 바꾸려고 할 때요. 가장 간단하게 빠른 시술을 원할 때는 필러나 지방 이식이 좋겠습니다. 네.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자기 배라든가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피부에서 만들어낸 것을 자기 피부에서 채취한 지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필러는 그런 지방 이식할 때 빼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간단히 터치함으로써 간단한 5분 내에 그냥 형태를 바꿀 때 네. 코라든가 입술, 팔자주름 그런 부분적으로 할 때 필러를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많이 늘어나 있을 때는 늘어난 피부를 당기는 레이저 시술을 하면 좋겠지만은 레이저 시술에 이제 부담이 될 때는 간단히 주사, 즉 보톡스로서 턱을 줄인다든가 필요한 네. 부분을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당기는 그런 더모토신 테크닉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얼굴 형태를 좀 부드럽고 젊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주사를 통해서 얼굴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러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물질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안정성이 있는지 궁금해들 하시고요. 유지 기간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필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히아루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진피의 성분들은 이 콜라겐이라든가 히아루론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지금까지 써보면 알러지 반응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히아루론산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히아루론산은 필요한 부분에 채워주게 되면 보통 1년 전후에 유지 기간이 가는데요. 또 그걸 제거를 원하시면 바로 하루 내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제거도 용이하고 부작용도 적고 또 간단한 시술로서 피부 습도, 보습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히아루론산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가끔 병원에 오신 분들을 보면 사사로 파라핀이라든가 실리콘 주사를 맞아서 네네. 그것이 10년 지나면 붓고 흘러서 그것 때문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처럼 제거할 수 없거나 잘못 시술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문제도 안 생길 테고 또 해결할 네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사사로 그런 것은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러나 보톡스 맞았을 때 좀 기간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잘 치료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런 필러나 보톡스 후에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필요한 위치에 정확한 필러를 써야 되는데 저희들도 필러를 쓰다 보면 적합한 부위가 있습니다. 코에 써야 할 필러, 또 볼에 써야 할 필러, 눈가나 입술에 써야 될 필러가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필러를 쓰면 효과도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데 만에 다른 혹시 쌀까 봐서 비용적으로 네. 다른 시술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술을 하신 뒤에 좀 더 좋은 효과, 오래된 효과를 원하실 때는 필러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3, 4개월 뒤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선생님한테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좋다 하는 분들 말씀 많으신데요. 그만큼 피부 같은 경우는 미리서 관리를 좀 잘하는 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평소에도 반드시 선크림이라든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자를 쓰든 항상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피부의 보습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피부의 보습은 보습제를 늘 바른 것도 있겠지만은 집에서 필요한 야채라든가 먹는 과일들 또 비타민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와 탄력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재밌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늘 바르시고요. 피부를 항상 청결히 하시고요. 청결히 하시려면 일반 비누보다는 중성 비누 또 중성 세제를 써서 보습에 늘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바르시고요. 또 비타민이 많은 그런 야채,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뼈를 튼튼히 하신다면 피부 건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최고의 피부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희도 불행하다라는 트위터 글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만 비교하면서 바라는 우리들의 습성이 우리를 행복에서 멀게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피부도 좀 맑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복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